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센터장입니다. 우선 오늘은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다른 날과는 다르게요.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어차피 광고 없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근 거의 한 달간을 지금 계속 2차전지에서도 아주 특징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종목들만 좀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2차 전지밖에 없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에코프로 BM의 시세를 보고 있자니 역시나 또 전형적인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도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빼고 지금 현재의 국내 증시를 평가해 볼 만한 무언가의 척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코스피에서도 사실상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요 정도가 시가총액 최상위 쪽에서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만 그렇다고 주도주 성격으로 완벽하게 조금 전에 보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이 주도주 성격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좀 난해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시가총액비가 가장 높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오히려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놀고 있는 위치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코로나 시기 때 대표적인 성장주로 평가를 받던 플랫폼 업종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역시도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바이오 업종 역시도 최근에 셀트리온이 반짝이긴 했지만 그 외에 K 뉴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역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코스피에서 넘어와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2차전지 중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을 제외를 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2차전지 소부장 쪽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한 업종들도 실제적으로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포함하면 실제로 100여 개에 달하는 소부장 업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소부장 업체들 역시도 같이 좀 어느 정도는 순환 기조가 돌아야 되는데 전혀 돌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코스닥의 비중이 큰 업종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HLB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핫 이슈로 떠오른 SM과 같이 아주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이 외에도 게임 업종 중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에 놓여 있는 오락 업종들까지도 SM을 제외하면 여전히 본연의 밸류에이션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IT 부품 단의 업종들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으로 원익 IPS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너무나도 심각한 쏠림 현상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월부터 계속 좀 역대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가 너무나도 독보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가 촉발한 이 쏠림 현상의 끝은 어디일지 사실상 그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죠. 뭐 물론 지난 4분기 그러니까 2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캐파가 대략 19만 톤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2023년이, 그리고 내년 2024년이 26만 톤, 그리고 내후년 2025년이 무려 38만 톤, 그리고 그 후년인 26년도가 55만 톤 정도의 성장세를 예고를 했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요 예측에 시장이 환호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두 기업의 상승률은 솔직히 말해서 좀 너무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모두 마찬가지. 특히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사업회사보다 에코프로의 이러한 상승세들, 지금 1월과 놓고 주가를 비교해보면 1월 주가에서 지금 현재 한 3배 정도 이상 올라온 상태고요. 대략 수치로 보면 한 320% 정도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국내 지주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적용이 되죠. 특히 거버넌스 측면들, 즉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에코프로의 이러한 상승세는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냐면, 주식 선물을 이용한 특정 롱 포지션들의 세력들이 결집돼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회사 성격보다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모습들을 이번 2월부터 3월까지 보여줬고, 과도하게 수급들이 몰리면서 에코프로 BM까지도 관련한 수급들이 좀 넘어온 상태고, 성장성에 비해서 뭐 물론 성장성이 엄청난 성장성이 2026년까지 예고되고 있지만, 그 성장성을 모두 주가에 반영해서 성장 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너무 과열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국내 증시 핵심 성장 동력이었던 반도체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수급 주체가,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수급 주체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2차 전지밖에 없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 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상승 흐름들은 너무 과하다라는 거고, 거품이 확실히 껴있다라는 겁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결국 오늘의 5% 공략주, 에코프로 그룹의 과열을 이용한 종목이고요. 바로 LNF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라서 사실 5% 공략주로 가져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에코프로 BM과 LNF는 과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세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2020년도 때부터 엎치락 뒤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이 먼저 가는 이유는 뭐 앞선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세력의 핸들링, 그리고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들, 이 두 가지가 주된 핵심 내용이었어요. 결국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2026년도에 두 기업 간의 캐파, 그리고 그 캐파에서 국내와 해외 사이의 비율 탓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LNF가 대략적으로 26년도 40에서 43만 톤 정도 규모, 그 중에서 국내가 30만 톤이고요. 해외가 대략적으로 10에서 한 13만 톤 정도.
반면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55만 톤 정도가 지금 추정으로 잡히고 있고요. 근데 LNF와 에코프로 BM이 다른 점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만 톤이고 해외가 무려 35만 톤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럼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지금 20조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LNF가 이제 8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의 시가총액 차이가 날 만큼 괴리가 벌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LNF가 좀 괴리율이 많이 좀 심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서 최근에 지지난주 2월 28일이었나요? LNF에서 대규모 테슬라발 공급 계약 소식이 터졌습니다. 규모가 무려 4조 가까운 수준이고요. 기간이 2년 동안에 무려 4조입니다. 규모가 엄청난 거죠.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수주이긴 해요. 분명 LNF와 테슬라의 수주가 올 상반기 안에 발표될 거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만 그 규모가 3조 원 정도 안팎이었는데 무려 4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고요. 규모 면에서 훨씬 더 높았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쪽 양극재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LNF의 이러한 경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 우위에 차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수주 기반 베이스 업종이다 보니까 대규모 계약이 어디에서 한번 터지게 되면 가이던스 자체가 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두 기업 간의 시기별로 주도주가 달랐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에코프로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LNF의 테슬라 대규모 공급 소식들이 다소 좀 묻힌 감이 있는데 지금 괴리율이 또 역대급으로 벌어진 상태라서 LNF가 향후에 충분히 주도주 성격으로 부각될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첫 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정도 에코프로의 흔들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LNF 가격대로 보면 만약에 에코프로가 한번 크게 고점에서 흔들리게 되면 LNF 역시도 주요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LNF 가격적인 측면에서 21만원 밑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지금의 에코프로 이영재의 독주 체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닥 내 메이저 수급 주체의 손바뀜 현상이 확인되고 나서입니다. 이 점이 오늘 5% 공략주인 LNF 매매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점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